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혁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AI가 과학 수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소개할 수업 모델은 지능형 과학실 ON과 AI 기반 과학 탐구 교수 학습 모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델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실제 교실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AI는 학생의 사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확장할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사실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탐구형 과학교육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은 인지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교사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모델입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AI를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질문하는 촉진자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교사 학생 AI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교차점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삼각 협력 구조가 이 모델의 근간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과학 탐구 교육이 직면한 두 가지 구조적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인지적 과부하입니다. 탐구 활동은 단순히 실험 하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인을 판별하고 절차를 구조화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패턴을 인식하는 이 모든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됩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탐구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절차만 따라하는 피상적 탐구에 머물고 맙니다. 두 번째, 교사의 물리적 제약입니다. 한 반에 20에서 30명의 학생이 각자 다른 탐구 단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교사가 한 명인 이상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단계별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형식적인 실험 중심 수업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즉 학생 측의 인지 과부하와 교사 측의 시간 부족, 이것이 이 모델이 해결하고자 한 핵심 과제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모델의 철학적 핵심, 소크라테스식 AI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직접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제자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고 진리에 다가가도록 유도했죠. 이것이 바로 산파술입니다. 이 모델의 AI도 동일한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AI가 해야 할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성적 질문입니다. 학생이 막연한 키워드를 던지면 AI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가설로 발전시키도록 질문합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둘째, 대안 제시입니다. 학생의 탐구 설계에 허점이 있을 때 AI는 직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며 개선 방향을 스스로 찾도록 안내합니다. 셋째, 오류 식별입니다. 학생의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오개념이 있을 때 AI는 그 오류를 짚어내고 학생 스스로 수정하도록 촉진합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통합된 AI는 사실 교사의 가장 이상적인 보조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실제 교실에서 작동하려면 탄탄한 설계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5가지 핵심 설계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원칙 1, 인지 과업의 분절화입니다. 탐구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인지 과업을 잘게 쪼개어 그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원칙 2, 교과서 탐구 맥락 반영입니다. 이 모델은 현장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현행 교육과정 내 탐구 활동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여 교사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원칙 3, 탐구 인지 지원의 3, 각 매칭입니다. 각 탐구 단계에서 요구되는 인지 기능이 다릅니다. 관찰할 때, 자료를 해석할 때, 논증할 때 각각 다른 AI 지원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원칙 4, 과정 촉진 중심입니다. 이미 강조한 것처럼 AI는 결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과 피드백으로 학생 주도의 사고 과정을 이끌어냅니다. 원칙 5, 역할의 기능적 분담입니다. 교사는 퍼실리테이터, 학생은 주도적 탐구자, AI는 실시간 인지적 보조자. 이 세 주체가 명확히 구분된 역할로 상호보완적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이 모델의 설계 철학 그 자체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2가지 탐구 모드가 병행 운영됩니다. 먼저 교과서 기반 탐구 모델입니다. 이미 정해진 탐구 문제와 활동 맥락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찰, 실험, 자료 해석, 조사, 논증의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서 AI가 밀착 지원합니다. 목표는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하고 기본 탐구 역량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 탐구 모델입니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개방형 탐구입니다. 문제 발견부터 설계, 수행, 발표까지 학생이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AI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목표는
학습자 주도성과 생성적 사고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두 트랙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교과서 기반으로 기초를 다지고 자기주도 탐구로 심화하는 단계적 성장 경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기반 탐구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살펴봅니다. 5가지 탐구 유형별로 AI가 어떻게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논증 탐구를 할 때 AI는 단순히 맞아, 잘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장 근거 추론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반대 입장에서 이 주장을 공격한다면 어떤 약점이 있을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AI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자기주도 탐구 모델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들이 선형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단계 사이에 반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 문제 발견 단계입니다. 학생이 막연한 주제를 가져옵니다. AI는 그 주제를 연구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도록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 현상은 어떤 조건에서 관찰했어? 측정할 수 있는 변이는 무엇일까? 2단계 탐구 설계 단계입니다. 가설 수립, 변인 판별, 실험 절차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AI는 설계의 허점을 발견하면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며 설계를 고도화합니다. 3단계 수행 및 분석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결과 해석을 위한 유도 질문을 통해 단순 서술이 아닌 과학적 인과관계 설명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4단계 발표 및 공유 단계입니다. 발표 준비 단계에서도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논리적 흐름을 검증하고 예상 반론을 미리 생성하여 발표 코칭과 메타인지적 성찰을 유도합니다. 이 4단계가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학생의 아이디어는 점점 더 정교한 과학적 탐구로 발전합니다. 이제 실제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인지나선이라는 비유로 시각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처음 던진 말은 이것입니다. 가스 압력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아직 파편화된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AI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 줄래? 학생의 선행 경험을 끌어내는 경험 유도 발문입니다. 학생이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AI가 다시 묻습니다. 압력솥과 관련이 있어? 개념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AI가 응수합니다. 정확해.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는 어떻게 반응할까?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 스스로 도달한 최종 가설은 압력 변화가 끓는 점을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바로 이 모델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AI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유추와 요약을 요구하여 학생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말하는 차례입니다. 첫 번째 검증은 학생 사고의 질적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측정 방법은 문장을 숫자 벡터로 바꿔주는 모델인 한국어 SBERT 기반의 코사인 유사도 분석입니다. SBERT가 문장을 벡터로 변환한 뒤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문장 간 의미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AI와 상호작용하기 전 학생의 응답과 상호작용 후 응답을 벡터로 변환해서 그 의미적 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수치로 측정한 것입니다. 평균 코사인 거리는 0.214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단어 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변화입니다. 처음에 학생은 빛과 열이 남이라고 썼습니다. AI와 상호작용 후에는 연소시 산소 필요, 화학에너지 전환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현상 기술에서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시된 개념적 표현으로의 도약.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AI가 만들어낸 질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 검증,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일반 수업 그룹과 AI 수업 그룹의 학업 성취도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3가지 사례 모두에서 AI 그룹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초6 관찰 탐구, 중1 가설 수립, 중3 논증 탐구 등 세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특히 초6 관찰 탐구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취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AI의 발레 제시와 소크라테스식 발문이 학생들의 확증 편향을 깨고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연구는 AI의 효과만 보여주는 홍보가 아닙니다. AI의 심각한 함정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사례퍼 예시평가 지표에서 AI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했을까요? 실제 케이스 스터디가 이것을 설명해줍니다. 한 학생이 연소의 사례로 태양열이나 LED 조명 같은 무관한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AI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류를 교정하는 대신 태양광 패널의 원리, 손전 등 회로를 설명하며 학생의 오개념에 동조하고 강화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할루시네이션의 교육적 역효과입니다. AI가 틀린 정보를 자신있게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오개념이 오히려 강화된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개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교정 모드로 전환하는 정교한 프롬프트 디자인과
교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숫자를 넘어 실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하기 막막했던 탐구 초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대 관점을 제시해 주어 보고서의 논리가 깊어졌습니다.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 학생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별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물리적 압박감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이 AI와 부담 없이 문답하며 수업 참여도와 몰입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정량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초등학생의 AI 리터러시가 4.11점으로 향상되었고 중학생의 학습 경험과 사용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휴먼 AI 협업 생태계입니다. 세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학생은 자율적 지식의 구성자이자 탐구 과정의 능동적 주도자. 학생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입니다. AI는 실시간 인지적 피드백 제공, 데이터 시각화 및 패턴 분석 보조, 반성적 질문 촉진. AI는 도구이지 교사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교사는 정서적 지지, 학습 동기부여, AI가 놓친 깊은 5개념 조율, 더 높은 차원의 교육 설계. 교사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적 멘토링에 집중합니다. 즉, AI는 교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행정적,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멘토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보조자입니다. 이것이 이 모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3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프롬프트 고도화입니다. 5개념 동조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 방지를 위해 명백한 과학적 오류 발견 시 즉각 교정 모드로 전환하는 안전장치와 프롬프트 설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적용 생태계 확장입니다. 지금은 특정 과목, 특정 학년에 국한된 연구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OM 플랫폼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과 기반의 장기 종단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사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AI 튜터링 관리자로서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맞는 전문성 개발 훈련 모델 도입이 시급합니다. AI를 잘 쓰는 교사가 곧 미래 교육의 핵심 인재입니다. 이 연구는 하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기술인 AI와 이끄는 지혜를 가진 교사의 결합이 탐구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